서울 강남의 40층 건물 넥스코어테크 대표실은 유리와 스틸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고 그 아래로 개미처럼 움직이는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김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8세, 클라우드 보안 총괄 이사, 16년을 이 회사와 함께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8% 인상을 요청드립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지난 3년간 그가 이끈 팀이 달성한 성과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 사고 제로 기록, 업계 최초로 구축한 멀티 클라우드 보안 체계, 작년 실적의 핵심이었던 대기업 계약 3건. 박유진 CEO는 자료를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도연 이사님,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가볍고 여유로웠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CEO. 실리콘밸리에서 돌아온 지 2년. 회사는 그가 오면서 빠르게 변했습니다. 요즘은 젊고 빠른 인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사님도 아시잖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어질 말을 기다렸습니다. 베테랑의 가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사님 연봉이면 석사 졸업한 인재 2명은 뽑을 수 있거든요. 웃음은 계속됐습니다. 농담처럼 가벼운 잡담처럼 던져지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나중에 왔습니다. 그 순간 먼저 찾아온 것은 모욕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허탈함이었습니다. 16년, 2009년 넥스코어테크는 직원 12명의 작은 보안업체였습니다. 도연은 32의 나이로 합류했습니다. 당시 대기업에서 5년 경력을 쌓은 뒤였습니다. 안정을 버리고 가능성을 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첫 2년은 밤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아침 7시에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연락이 오면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들고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2012년 회사는 첫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금융권 클라우드 보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사람이 도연이었습니다. 6개월간 주말 없이 일했습니다. 납기를 마쳤고 추가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200명이 넘었고 매출은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도연은 팀장이 됐고 부장이 됐고 이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도연은 2번의 이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넥스코어테크를 선택했습니다. 함께 키워온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요즘 시장 상황도 어렵고 박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병 너머가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은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몇몇은 이쪽을 힐끗 쳐다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친 김태수 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어떤 결론이 날지.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조직의 언어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결정 기대할게요. 박유진은 미소를 유지한 채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웠습니다.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만 들렸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메일이 127개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회의 준비 파일도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6년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졌습니다. 계산되고 측정되고 비교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비용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박유진의 그 가벼운 웃음을, 그 웃음이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결은 잔잔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는 것을. 도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지만 일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오픈형 사무실이었습니다. 파티션 없이 책상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박유진 CEO가 취임하면서 바뀐 구조였습니다. 소통과 협업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민준 팀장, 35, 스탠퍼드 출신, 2년 전 영입됐습니다. 그는 에어팟을 끼고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옆 팀의 이소의 팀장, 32, 카이스트 박사, 작년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스탠딩 책상 앞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보다 어렸습니다. 모두. 도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자신은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남겨진 쪽이었습니다. 오후 3시, 도연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였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25평 아파트, 15년째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찍 왔네? 아내 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6세, 작년 봄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쳤고 지금은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응, 일이 좀 일찍 끝나서.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몇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항암 부작용이었습니다. 괜찮아? 응. 그냥 좀 속이 안 좋아서.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노트가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써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코드와 알고리즘이 보였습니다. 주말과 야간에 작성한 것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지 않은 작업들이었습니다. 도연이 스스로 탐구하고 시도하고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2012년 3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키 관리 알고리즘. 도연은 이 작업을 집에서 했습니다. 개인 장비로 테스트했습니다. 완성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지금 넥스코어 테크의 대표 기술이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실시간 위협 탐지 모델. 주말마다 카페에 앉아서 작업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외출한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완성 후 회사의 참고용으로 공유했습니다. 지금 그 모델은 회사의 핵심 상품이었습니다. 작년 매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11월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명절 연휴 내내 작업했습니다. 가족들이 고향에 내려갔을 때 혼자 남아서 코드를 짰습니다. 그 프레임워크로 회사는 올해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유진 CEO가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도연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아래 개인 서버를 켰습니다. 낡은 기계였습니다. 2011년에 직접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서버 안에는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프로젝트별로, 모두 도연의 개인 시간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한 폴더를 열었습니다. 2016년 작업 파일들이었습니다. 그의 넥스코어 테크는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기술력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2개월간 밤을 새워 기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보안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문서 덕분에 회사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주가는 공모가의 2배로 뛰었습니다. 도연은 스톡 옵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사 조건이 있었습니다. 3년 근속. 도연은 기다렸습니다. 3년 후 행사하려던 순간 회사는 규정을 바꿨습니다. 5년 근속으로 조건이 변경됐습니다. 지금은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스톡 옵션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작년에 희석됐습니다. 새로운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존 옵션의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서버를 껐습니다. 밤 11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약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해. 검사 결과 나온대. 알았어. 그리고 은지 등록금 고지서 왔어. 작년보다 30만 원 올랐더라. 은지 22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됐어. 내가 처리할게.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전화했어. 학원 그만두고 싶대. 준호 19 재수생이었습니다. 작년에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올해 다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하기 싫다고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미의 항암 치료비, 월 150만 원, 은지의 등록금, 학기당 450만 원, 준호의 재수 학원비, 월 180만 원.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연의 월급은 세후 580만 원이었습니다. 16년 차 이사의 연봉이었습니다. 8% 인상을 요청했을 때 박유진이 웃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선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 2시,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6년간 버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회사를 키웠습니다.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것을 도연의 것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성장으로 기록했습니다. 도연은 그 과정에 있었던 하나의 자원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원은 비용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버티는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버티지 않는 선택, 움직이는 선택.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이정훈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한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테크플로우 코리아의 CTO. 당시 그는 도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그 명함을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꺼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그 명함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넥스코어테크 김도연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김도연 이사님, 물론 기억하죠. 이정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마이너스. 판교의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45.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벌써 3년이네요. 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정훈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넥스코어테크가요? 네. 도연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8% 인상 요청, 박유진의 웃음, 젊고 빠른 인력이라는 말. 16년의 시간이 비용으로 계산되던 순간 이정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말을 마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사실 업계에서 소문은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넥스코어테크가 구조조정을 준비한다는 얘기요. 특히 고연차 인력 중심으로. 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사님, 혹시 가져오신 자료 있으세요? 도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죽 노트도 함께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했던 기록들입니다. 이정훈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알고리즘들, 주석이 달린 코드들, 테스트 결과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2012년 멀티 클라우드 키 관리 알고리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사님 거였어요? 네. 집에서 작업했습니다. 개인 장비로요. 이정훈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위협 탐지 모델, 2018년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사님, 이건, 네. 이건 회사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입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정훈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사님, 테크플로우로 오시죠. 조건은 이렇게 드릴게요. 연봉은 지금보다 60% 인상, 스톡옵션 아닌 실제 지분으로 0.5% 제공, 그리고 이사님이 만드신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60%. 도연은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월급의 거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정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는 이사님의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48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님이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어떤 구조를 이해하는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봅니다. 도연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16년간 넥스코어테크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습니다. 넥스코어테크만큼 크지 않아요. 하지만 기술자를 존중합니다. 코드를 쓴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이정훈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새 명함이었습니다. 3년 전 것과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연락 주세요. 도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테크플로우 코리아.
이정훈, CTO,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6년, 충성, 헌신,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기술을 배웠고 사람을 만났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도연을 소진시켰습니다.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테크플로우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도연을 기술자로 봤습니다. 나이나 연차가 아닌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 심플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은지도 있었습니다. 둘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 은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22.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보였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저녁은? 먹었어. 엄마랑 같이. 도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인 서버를 켰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들, 자신의 시간으로 쌓아 올린 것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떠날 수 있을까? 16년을 버리고 새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일까? 망설임과 결단이 충돌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답을 내려야 했습니다. 선미의 병원비, 은지의 등록금, 준호의 학원비, 그리고 자신의 남은 시간. 도연은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은 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답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월요일 아침 9시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팀 박소연 부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사님, 이게... 박소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직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30일 전 통보 원칙에 따라 오늘 제출합니다. 잠깐만요. 대표님께 먼저 공식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연은 차분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1시간 후 박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지금 올라오시죠.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2주 전에 가벼움은 없었습니다. 대표실에 들어섰습니다. 박유진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사직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유진은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조건이 문제라면 다시 얘기해 봅시다. 8%가 아니라 12%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임원 승진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부사장으로. 필요 없습니다. 박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사님, 지금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경쟁사 가시는 거 아니죠?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박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사님, 16년을 함께한 사이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16년. 그 말이 도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2주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그때 그 말씀 진심이었습니까? 네. 젊고 빠른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박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사직합니다.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30일의 인수인계 기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성실하게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후임자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아직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부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응. 어디로요? 말 안 하는 게 좋겠지.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님 안 계시면 우리 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도 알았습니다. 도연이 회사를 떠난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송별회는 없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도연은 짐을 챙겼습니다. 개인 물품만 가져갔습니다. 회사 노트북과 휴대폰은 반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2주 후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넥스코어 테크의 주요 고객사인 KB금융에서 보안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실시간 위협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담당팀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무도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주 후 신한금융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보안 업데이트가 지연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도연이 담당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4주 후 넥스코어 테크의 주가가 15% 하락했습니다. 금융권 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박유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도연 이사 업무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왜 안 됩니까? 문서가 불완전합니다.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16년이나 일한 사람인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법무팀을 동원했습니다. 도연이 가져간 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직무상 개발한 기술은 회사 소유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단계에서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개인 장비 구매 영수증, 주말과 야간 작업 시간 기록, 개인 기터브 커밋 로그, 심지어 가죽 노트의 날짜까지. 이 기술들은 근무 시간 외에 개발됐습니다. 개인 장비를 사용했고 회사 자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는 명확했습니다. 회사가 이 기술을 사용한 것은 김도연 씨가 참고용으로 공유한 이유입니다. 정식 양도 계약은 없었습니다. 넥스코어 테크는 패소했습니다. 6개월 후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고연차 직원들이 정리됐습니다. 40대 중반 이상의 부장급 15명. 권고사직이었습니다. 김태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이사님 말이 맞았네요. 김태수는 빈 박스에 개인 물품을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테크플로우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판교의 새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 2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개인 장비와 회사 장비. 도연은 2개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어요. 신임 연구원 최지연이 말했습니다. 28. 박사과정을 마치고 입사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이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코드 리뷰할 때 설명해 주신 거 정말 도움됐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인정, 존중. 이정훈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다음 주에 투자사 미팅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제가요? 당연하죠. 이사님이 만든 기술로 투자받는 건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값어치를. 회사는 그를 비용으로 받지만 떠나고 나서야 그 비용이 얼마나 큰 자산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좋대. 의사 선생님이 잘 회복되고 있다고.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장비로 근무 시간 안에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도연은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6개월 후 도연은 특허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내 동적 보안키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발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김도현.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이정훈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자신이 10년 전 만들었던 기술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카페에 앉아 작성했던 코드. 이제 공식적으로 도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2건 더 출원 예정이죠? 네. 위협 탐지 모델하고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요. 좋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 보이던데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IT 매체 3곳.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하시겠어요? 아니요. 거절했습니다. 왜요? 좋은 기회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정훈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그 사람 진짜 실력자더라. 넥스코어 테크 핵심 기술이 다 그 사람 거였대. 테크플로우로 갔다며? 지분도 받았다던데. 도연은 설계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만드는 사람. 컨퍼런스에서 발표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김태수였습니다. 이사님, 잘 지내시죠? 저는 지금 구직 중입니다. 6개월째네요.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문제더라고요. 사실 이사님 떠나실 때 왜 그러시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이사님이 옳았어요. 건강하세요. 도연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위로한다고? 도연은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곳 찾으실 겁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넥스코어 테크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구조조정으로 떠난 15명,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떠났기 때문일까? 도연이 남았다면 달라졌을까? 아니었습니다. 도연도 알았습니다.
회사는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있든 없든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남았습니다. 주말 도연은 선미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상태 좋아요. 이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선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고생했지. 둘은 병원 로비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회사는 어때? 좋아. 일할 만나. 다행이다. 선미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때 결정 잘한 것 같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한 것 같아. 월요일 테크플로우 사무실이었습니다. 최지연이 도연의 책상으로 왔습니다. 이사님, 이번 알고리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경험이지. 오래 하다 보면 보여. 저도 이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될 수 있어. 단 내 방식으로 해야 해. 내 방식을 따라 하지 말고. 무슨 뜻이에요? 나는 16년을 돌아가서 일했어. 다른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았지. 하지만 틀렸어. 최지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건 내 거야. 그걸 명확히 해. 회사에 주더라도 계약서에 남겨. 기록해둬.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알겠습니다. 최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해? 이력서 쓰고 있어. 어디 넣으려고? 여기저기요. 아직 확정은 안 했어. 도연은 옆에 앉았습니다. 은지야. 응? 회사 고를 때 연봉만 보지 마.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뭘 봐요? 내가 만든 걸 내 거라고 인정해 주는 곳. 나이나 연차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하는 곳. 그런 데가 있을까? 있어. 찾아야 해.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빠. 도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노트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기록들, 손글씨로 적힌 코드들, 밤새워 고민한 흔적들. 도연은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대표실, 유리벽, 박유진의 웃음. 요즘은 젊고 빠른 인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 말은 도연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16년을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깨끗한 페이지였습니다. 첫 줄에 적었습니다. 2025년 7월 테크플로우 코리아. 새로운 시작. 웃음은 끝났습니다. 그 가벼운 웃음은 더 이상 도연을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자신의 가치를 아는 곳으로 가는 방향. 기술자로 존중받는 곳으로 가는 방향. 도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새 프로젝트의 첫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습니다. 별은 거기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의 가치도 그랬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존재했습니다. 계산되지 않아도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그렸습니다. 새로운 구조를, 새로운 미래를. 웃음으로 시작된 균열은 이제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